일본 닛산 자동차가 스페인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스페인 근로자들은 항의하며 공장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아란차 곤살레스 라야 스페인 외무장관은 닛산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실이 없었다고 말하며 유럽에서도 철수해 아시아에서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닛산 바르셀로나 공장은 가동은 이미 멈춘 상태로 이 공장 직원들은 인력 20% 감축 계획이 알려지자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에 돌입했는데 닛산이 완전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 3,000명은 실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닛산은 28일 지난해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과 최근 감염병 여파로 인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쫓겨나듯이 짐을 싸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닛산은 러시아에서도 철수하고 인도네시아 공장도 폐쇄하며 동남아 일부 사업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위기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겠지만 닛산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수출 제품 중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불리는 일본의 자동차마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 8개사의 4월 생산 대수가 60% 이상 줄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지난 4월 미국에서는 생산 대수 0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최대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4월 생산 50%가 줄었고 판매량도 46%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감염병 여파로 입지가 줄어드는 일본차의 빈자리를 한국의 현대차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닛산이 한국에서 짐을 싸는 것은 현대차가 2009년 일본에서 철수했던 것과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닛산이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곳에서 현대차는 보란듯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닛산은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했지만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닛산 공장은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지난해만 현대차는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가 점령했던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는 새로운 생산기지를 세우며 동남아를 공략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텃밭이라 불렸던 베트남에서도 현대차가 처음으로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15일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1분기 15,362대를 판매해 13,748대를 판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일9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고 했지만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이 유대의 관계를 깨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 전체 판매량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지만 시장 점유율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닛산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스페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스페인 2009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는데 스페인에서 올해의 차 수상은 아시아 브랜드로는 현대차가 유일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영국 유명 자동차 전문 사이트 넥스트그린카닷컴에서 올해의 제조사 등 세계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최근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수수량 판매량 1위를 달성했고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에서는 4위를 차지하며 내년의 신차로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전기차와 수소차는 유럽 전역에서 경찰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의 경우 영국,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경찰 순차차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나 EV의 경차차 유럽 데뷔는 스위스 장크트 갈렌주 경찰이 10세대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구매 비용은 조금 높지만 놀라운 성능과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스위스가 발견한 코나 EV를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도 지역 경찰이 따라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자동차 전문가는 유럽 자동차 시장은 5월 이후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부진했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8,6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테슬라, 기아차와 함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일본 기업들이 부진하면서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탑5 안에 진입했고 LG화학은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LG화학은 현대차, 기아차에 수조원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그동안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잠식했던 일본이 점점 무너지는 사이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며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차는 소니 픽처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스파이더맨 3에 현대차의 모빌리티 비전과 신차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가전시장을 주름잡았던 소니는 삼성과 LG의 그 시장을 빼앗기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하면서 한국 자동차의 기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니온게이자의 신문 기사가 일본에서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비결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2주 만에 97%의 가구에 지급을 마쳤다 라고 놀라워하면서 그 비결을 4가지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오후에 이 기사가 야후 재팬에 올라가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인당 10만엔씩 특별정예 급부금을 지급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관공서는 제발 우편 신청을 해달라고 호소를 할 지경이며 관공서에는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계속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타마시만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서의 20%가 잘못된 내용들을 기입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다 보니 6월 중순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28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부 이중 지급된 가구도 있고 계좌번호 오류 등의 문제가 상당해서 어쩔 수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시장이 말했습니다. 또 오사카의 네야가와시에서 2196명에게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28일 기자회견에서 사과했습니다. 총 2억 1960만엔, 약 25억 2500만원을 다시 환불하라고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해명에 의하면 입금 완료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온라인 신청서를 일일이 인쇄해 확인하고 다시 직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홋카이도의 무로란시에서도 일부 가구에 실수로 2번이나 지급을 하게 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네야가와시와 같은 이유겠죠. 오늘 오후에는 이바라키현 고가시청에 47세의 남성이 방문해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빨리 급부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협박을 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용의자는 급부금을 신청한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빨리 달라고 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혼란과 사건 사고는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은 신속하게 지급하고 가게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이라고 붙여놓고 시장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분석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회사의 시스템과 연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이틀 내로 카드에 바로 입금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5월 11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단 보름 만에 한국 국민의 67%가 카드로 지급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지정된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용카드 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 시스템은 일본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현금 사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요일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배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춰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요일제를 해제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를 감안해 착안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놀라워하는 일본이 더 놀랍네요. 세 번째로는 C19가 안정세로 들어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5월에 들어서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장 경제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국은 진작부터 정부와 국민 개인에게까지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30년 동안 꾸준히 디지털화를 해왔다 라는 조남재 한양대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속도와 유연함은 놀랍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오늘 오후에 야후 재팬의 중앙일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 뜨거웠습니다.
한국처럼 국민들에게 개인 번호를 부여하고 은행 계좌와 연결시키면 어느 나라나 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일본도 마이넘버를 사용하면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친한 좌익 미디어가 가장 반대를 해왔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 댓글이 몇천 개의 좋아요를 받은 탑 댓글입니다. 아사히 신문 등을 친한 좌익 미디어로 말하나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 밑으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의 댓글도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읽어보면 딱 좋은 수준들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좌파 정권에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과 달리 개인정보를 정부가 쥐고 있는 전쟁국가 한국은 자화자찬할 필요 없다. 전쟁국가와 평화일본, 어느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자 양반. 국민 개인번호와 은행 계좌 등 개인이 완전히 정부에 잡혀있다. 일본 언론은 이 뒷면을 추적해 보도해야 한다. 국민 총번호제로 개인의 카드 사용 상황, 위치 등 모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감시국가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도입할 수 없는 방법이다. 한국의 기부금 신청은 수령 희망과 기부 희망 화면을 갖게 만들어서 잘못 기부하게 하는 국가의 사기극이 폭로된 상황이다.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증거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분석 기사도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고 일본이 이번 기회에 한국을 따라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만들자고 외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르고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엉뚱한 소리나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일본에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